2025년 1월 23일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금값이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그리고 금값은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에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54년간 지속되던 달러 필번 체제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가 이 혼란 속에서 노리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은 몰래 금을 사재기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준비 중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화폐 패권 전쟁이고,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겁니다. 일단 왜 지금 금값이 폭등하는지부터 이해해야 돼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질 때 달러는 금과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온스당 35달러라는 확고한 교환 비율이 있었거든요. 달러를 들고 미국 정부에 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바로 근본이제죠. 근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고 달러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걸 눈치채고 1965년부터 보유 달러를 전부 금으로 바꿔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독일도 영국도 따라했죠. 미국 금 창고가 텅텅 비기 시작한 겁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충격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요. 이게 바로 닉슨 쇼크예요. 근본 이제가 완전히 무너질 순간이죠. 빵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 있다고 칩시다. 김 사장이 식권을 발행하면서 이 식권 10장 들고 오면 빵 한 개로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한데 이제 식권으로 빵 안 바꿔줄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식권 가치가 폭락하겠죠. 닉슨이 한 게 정확히 이겁니다. 달러라는 식권으로 금이라는 빵을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폭락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달러는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천재적인 전략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협정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사우디야, 너네 석유를 팔 때 오직 달러로만 받아. 그럼 우리가 너네 나라 군사적으로 보호해줄게. 미국 국채도 사줘. 그럼 이자 쳐줄게. 사우디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OPEC 국가들도 전부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부터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석유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달러가 필요했죠.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근본 이제가 무너졌지만 석유 본이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닉슨 쇼크 이후에도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냈거든요. 2008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대차 대조표가 8천억 달러였는데 2020년 코로나 때는 9조 달러까지 폭증했습니다. 10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달러를 이렇게 마구 찍어대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했냐? 일단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하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 중국이 상하이 석유 선물 시장을 개설하면서 위안화로 석유를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공식 통계로는 중국이 2262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실제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은 매년 300톤에서 400톤씩 금을 생산하는데 자국에서 생산한 금은 단 1g도 수출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자국에 비축해요. 게다가 홍콩을 통해서 몰래 금을 수입하는 양이 연간 1,000톤에서 1,500톤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20년 동안 계속했다고 보면 중국이 실제로 갖고 있는 금은 최소 3만 톤에서 5만 톤 사이일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공식 발표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은 수준이죠. 중국은 왜 이렇게 금을 몰래 모으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위안화를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만들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를 금으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브릭스 국가들이 2023년에 자체 통화인 유닛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금 담보 비율을 40%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닛이라는 돈 100원어치를 발행하려면 40원어치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부분 근본 위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2025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가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매각하지 않고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정도 하니까 200억 달러어치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디지털 근본이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달러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트럼프가 정확히 뭘 노리는지 이제 보이시죠? 중국이 금으로 위안화를 뒷받침하려 하니까 미국도 금과 비트코인으로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만 쓰지 않고 비트코인까지 끌어들이는 걸까요? 여기에 트럼프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금은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금 내장량은 한정돼 있고 채굴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일부에서는 중국이 이미 엄청난 양의 금을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부터 금을 사재기에서 따라잡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물리적으로 채굴할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자산이니까 국경을 넘나들기도 쉽고 보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가 신뢰하는 자산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이 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어요. 달러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을 편입시켜서 젊은 세대의 신뢰를 얻으려는 거죠. 비트코인은 투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이 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금값이 5,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오르려면 2배 상승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5배 상승도 가능해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안화나 루블화를 내세우면 그건 중앙 집권적 통화잖아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으면 미국은 탈중앙화를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통제하려는 거지만 겉으로는 자유와 혁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비트코인은 중국을 견제하는 무기가 됩니다.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고 암호화폐 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노리고 있어요. 중국이 금으로만 싸우려고 할 때 미국은 금과 비트코인 두 가지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의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금값이 계속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금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화폐 시스템이 불안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대안 자산에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반대로 금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면 달러가 여전히 안전하네 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금값 상승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금값은 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을 예상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중국은 금을 중심으로 위안화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을 세웠는데 갑자기 미국이 비트코인이라는 변수를 던진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을 인정하자니 자국 통화 정책과 모순되고 무시하자니 미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폭발적으로 오를 거예요. 반대로 중국이 비트코인을 계속 무시하고 금만 쌓으면 금 대 비트코인 구도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건 사실상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국가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건 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자유, 정부 간섭 배제를 모토로 삼아왔는데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보유하기 시작하면 이 철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의무화, 자금 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강화 같은 것들이죠.
이게 시행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자유로운 자산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략자산으로 보유한다는 건 가격 상승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날의 검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비트코인의 근본 철학이 훼손되고 그러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탈할 수 있거든요. 특히 탈중앙화를 중시하는 순수주의자들은 비트코인 대신 다른 암호화폐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따라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하지만 그 대신 안정성과 신뢰성을 얻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거죠. 이 경우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30만 달러, 심지어 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력을 잃고 다른 암호화폐에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결정날 겁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 비트코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금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비트코인과 달리 금은 5,000년 역사를 가진 자산이고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지금 금값이 5,000달러를 넘었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당시 금값이 35달러였는데 1980년에는 850달러까지 올랐어요. 24배 상승한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15년 금값이 1,050달러였는데 2025년 지금 5,000달러니까 약 5배 상승한 겁니다. 1970년대만큼 오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일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중국이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면서 금값이 폭등할 겁니다. 1만 달러, 2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보유한 금이 8,133톤인데 이걸 지금은 장부상 온스당 42달러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1970년대 가격 그대로예요. 이걸 시가로 재평가하면 1조 3천억 달러가 됩니다. 근데 미국 부채가 38조 달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하죠. 만약 금값이 2만 달러가 되면 미국 금 보유 가치가 5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럼 부채의 15%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금값 상승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으로 해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이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한국은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고작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은 104톤인데 이게 세계 36위 수준이거든요. 더 주목할 점은 이 금마저도 우리나라에 없고 영국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겁니다. 독일은 2013년부터 자국금을 전부 독일로 가져오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정학적 위기 때 금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왜 이런 상황일까요? 한국은 달러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이 달러 자산이에요.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면 한국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화폐 전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선택해야 되는데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안 자산 확보에 소극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죠.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금 보유량을 최소한 외환 보유액의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400억 달러어치 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현재 금값으로 계산하면 800톤 정도죠. 지금보다 8배 늘려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반드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보관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도 전략자산으로 일부 보유를 고려할 만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걸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본격화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그때 가서 사면 너무 늦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에서 움직일 때 최소한 일정 수량을 확보해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환 보유액 대비 2.5% 수준인데 이 정도 규모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는 분석이죠. 위안화 경제권과 달러 경제권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엄청 높거든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면 우리도 위안화 결제 시스템에 일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스위스를 보세요. 스위스는 중립 외교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금 보유량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어떤 화폐 시스템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해둔 겁니다. 한국도 스위스처럼 실물 자산 확보를 통해 화폐 전쟁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금값이 5,000달러를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금값 상승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이거든요. 1971년 닉슨 쇼크 때 금값이 35달러에서 850달러로 2~4배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지금도 그런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5,000달러에서 2만 달러,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금값이 최근 1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면 교정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10%에서 20%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금은 장기 투자 자산이에요. 10년, 20년 보유할 생각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게 안전하다는 분석이죠. 매달 수입의 10%에서 20%를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이나 금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물금은 보관과 재판매에 문제가 있으니까 금 통장이나 ETF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트럼프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역사가 짧아요. 겨우 15년 된 자산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담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은 20%에서 30%, 나머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자산에 분산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일부만 담아서 상승하면 수익을 누리고 떨어지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은 어떨까요? 은은 변동성이 금보다 훨씬 큽니다. 금값이 오를 때 은값은 보통 3배에서 4배 빠르게 오르거든요. 그 대신 떨어질 때도 3배에서 4배 빠르게 떨어져요. 게다가 은은 산업용 수요가 50% 이상이라서 경기 불황이 오면 금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은 투자는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만 소액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조언이에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하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은에 투자하려면 미국 상장 은 ETF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마땅한 은 투자 상품이 없거든요. 실버뱅킹은 수수료가 비싸고 실물 은은 되팔 때 손해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건 명확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달러 패권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이 금으로 위안화를 뒷받침하려 하니까 미국은 금과 비트코인으로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신뢰를 얻고 투기적 가치 상승을 노리고 탈중앙화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거죠. 이 전략이 성공하면 달러는 다시 한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겁니다. 실패하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한국은 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금 보유량도 적고 비트코인 전략도 없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만 하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비트코인 보유도 검토하고 균형 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금 금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를 금에 투자하고 5%에서 10%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은 변동성이 크니까 5% 이하로만 담고요. 나머지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분산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10년, 20년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세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화폐 패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이 이길 수도 있고
중국이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금과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자산이 최종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종이돈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실물 자산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게 늦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